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 여기 핀란드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한 장교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한국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핀란드의 입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가 한국에서 온 어떤 무기를 운용해보자 그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르네 란타중이입니다. 핀란드 육군 제1보병사단 포병여단에 속한 포병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제 인생에서 두 가지는 항상 변함없었어요. 바로 핀란드의 추운 겨울과 국경 너머 러시아의 위협적인 존재였죠.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짙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간신히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동료 군인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러시아와 국방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분은 저에게 핀란드 군사 전통과 강력한 유럽제 무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전통 덕분에 우리는 수백 년 동안 강력한 이웃나라에 맞서 생존하고 마침내 독립할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본론으로 돌아오면 저희는 대대장님의 긴급회의 소집에 서둘러 이동했어요. 회의실에 모이는 동안 신선한 커피향과 군인들의 구두에서 나는 광택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맥키넨 대대장님의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어요. 그는 러시아 전투기가 또다시 핀란드 영공을 침범했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는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대장님이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년간 우리를 잘 지켜준 유럽제 포병 장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맥키넨 대대장님이 선언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산 무기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동료 장교들의 얼굴에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을, 또 다른 이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숙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산 K9 자주포에 관한 정보는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산 무기가 그저 더 좋은 서양 기술의 값싼 복제품에 불과했거든요. 우리의 혹독한 핀란드 겨울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검증되지 않은 외국산 무기에 우리의 방어를 맡길 수 있을까? 저는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탁 소리나게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 구보를 하다가 대대장님의 호출을 받고 급히 뛰어다녔습니다. 훈련은 아니었어요. 저는 재빨리 환복을 하고 지휘 통제실로 달려갔습니다. 군인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들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 하얀 구름을 만들고 있었어요. 맥키넨 대대장님이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그의 파란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란타 중위 중요한 임무가 있다. 그가 말했습니다. 중위가 새로 도입되는 K9 자주포를 우리 대대에 운용하는 포대의 전포대장이 될 거다. 다음 달에 한국 교관들이 도착하면 직접 그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니 알아두도록.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예, 대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기에 기운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대장님은 제 어깨에 단단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다, 중위. 중위는 뛰어난 전술 장교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 필요가 있어. 곧 나토 혹한기 훈련이 시작될 거고 러시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그때까지 이 무기들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해. 저는 똑바로 서서 예, 대대장님이라고 다시 대답했지만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 한국산 무기를 믿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의 성공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 중 하나인 상황이 된 거죠. 이 임무의 무게가 제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어두운 핀란드 숲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부드럽게 내리며 모든 것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믿지 않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호기심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한국산 무기들에 대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오래된 군용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군사적 전통과 신뢰성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롭고 알 수 없는 것과 마주하게 된 거죠. 나토 혹한기 훈련은 몇 달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어떻게든 저는 이 한국산 자주포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조건 중 하나인 핀란드에서 작동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임무가 제 경력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문화적 차이, 그리고 제 자신의 깊은 신념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3주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저는 우리 비행장 가장자리에 서서 한국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려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코트를 더 단단히 여미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은 K9 자주포에 대해 우리를 가르칠 한국인 교관들을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완벽한 군인의 자세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어깨는 반듯하게 말이죠. 그들은 강한수 대위님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 전문가 김희찬님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깔끔한 제복을 입고 조용한 자신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강 대위님이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란타 중위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당신이 소속된 포병대대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영어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이것이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가진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핀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속으로는 여전히 그들의 무기와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었죠. 다음 며칠은 회의와 발표로 가득 찼어요. 한국인 교관들이 K9 자주포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회의적인 장교들의 까다로운 질문에도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질문에 답해주고 있었어요. 핀란드 동료 군인들이 서서히 한국인들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 세션 동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일부는 더 배우기 위해 시간 후에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공손하긴 했지만 친근하지는 않았죠.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때 저는 제 친구 에릭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긴 훈련 하루를 마친 후 군인들이 대화하고 식사하는 소리로 따뜻하고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습니다. 왜 모두가 이 한국산 무기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돼. 저는 에릭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핀란드 겨울만큼 혹독한 조건에서 테스트하지 않았잖아. 에릭은 포크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아르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실제로 살펴봤어? 이 K9은 우리가 현재 가진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해. 그의 말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방에 혼자 앉아 K9 사양을 모두 다시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현재 포병과 주에 깊게 비교해봤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한국산 자주포는 더 빨랐고 사거리가 더 길었으며 우리 유럽 장비보다 더 강력한 조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훈련 중에 우리는 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어요. 제가 포병 부대를 배치하는 방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강 대위님이 그것을 알아챘지만 모두 앞에서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훈련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K9은 당신이 익숙한 것보다 사거리가 더 깁니다. 이것은 이전과 다른 전술적 옵션을 제공하죠. 그가 존중하는 태도로 말했어요. 저는 제 방식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친절한 접근 방식에 당황했어요. 우리는 1시간 동안 K9 자주포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무기들은 제가 전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능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한 지 2주 후 우리는 첫 번째 진짜 도전에 직면했어요. 영하 30도의 온도에서 실전 사격 훈련을 하는 동안 K9 자주포 중 하나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한편으로는 제 생각이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 그렇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우리 핀란드 겨울을 견딜 수 없어.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제 생각을 바꿨어요. 김지원관님은 변명하지 않고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정비 건물에서 밤새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왔을 때 그는 그 원인이 단순한 조작 미숙이었다는 걸 발견하고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손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작업을 마칠 때 저는 그에게 뜨거운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의 손은 추위로 빨갛게 되어 있었고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간단히 점검하고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작업까지 하면서 밤새도록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지원관님은 제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이 무기를 생명처럼 신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이 K9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제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태도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은 열등한 제품을 팔려는 영업사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일과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는 전문적인 군인들이었습니다. 날이 지나 몇 주가 되었어요. 나토 혹한기 훈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훈련했고 종종 폭설과 영하의 기온 속에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교관들은 추위나 긴 시간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했습니다. 서서히 저는 우리 포병 능력의 향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K9 자주포는 눈 덮인 지형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바람 속에서도 놀라운 정확도로 사격할 수 있었어요. 자동화 시스템은 인원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재장전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강 대위님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주요 식당의 소음에서 벗어나 작은 장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의 핀란드 가족에 대해 물었어요. 우리는 둘 다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던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란타 중위님, 강 대위님이 말했어요. 우리는 강력한 이웃 옆에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중요성을 알고 있죠. 처음으로 저는 한국 제복과 장비 너머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치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내부 평가는 겨울 폭풍 훈련 중에 했어요. 온도는 영하 40도로 떨어졌고 바람이 우리 주변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K9 부대를 새로운 위치로 이동시키고 15분 안에 발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눈이 뿌옇게 내리는 속에서 인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어려운 지형을 부드럽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엔진은 극도의 추위에서도 문제없이 시동이 걸렸습니다. 조준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발사 명령이 내려졌을 때 5대의 K9 자주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끔찍한 날씨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격은 정확히 목표물에 맞았어요. 북극 폭풍 속에 서서 한국산 자주포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내면에서 뭔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 의심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열등한 복제품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이런 종류의 조건을 위해 설계된 첨단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우리가 기지에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 맥키넨 대대장님이 드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자, 란타 중위, 이제 우리 한국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김지원관님이 우리 젊은 군인 중 한 명에게 기술 매뉴얼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방 건너편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머리가 도표 위로 함께 기울어져 있었고 둘 다 과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울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대장님, 저는 인정했어요. 한국 기술과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토 혹한기 훈련은 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앞으로의 도전을 위해 제 부대를 준비하면서 저는 더 이상 의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이 K9 자주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핀란드 마이너스 한국팀이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직 배울 것이 많았지만
처음으로 앞에 놓인 가능성에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토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제 부대를 준비하면서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K9 자주포로 열심히 훈련했지만 여전히 핀란드 최북단 군사지역의 극한 환경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지 궁금했어요. 라플란드는 핀란드에서도 특히 심한 얼어붙은 황무지였습니다. 기온은 보통 영하 40에 가깝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사람을 쓰러뜨릴 정도였죠. 이런 혹독한 곳에서는 장비 고장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위험하거나 심지어 치명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하루 전 맥키넨 대대장님이 저를 대대장실로 불렀어요. 그의 방은 따뜻했고 커피 향이 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을 보여주는 지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는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중이 솔직한 의견이 필요하네, 그가 말했어요. 자네 부하들이 훈련에서 K9 자주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항상 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솔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부하들은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대대장님,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장비가 극한 조건에서 어떻게 견딜지에 대해 여전히 약간의 걱정이 있습니다. 맥키넨 대대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걱정은 이해 안 해. 하지만 이 훈련은 단순히 장비를 테스트하는 것 이상이야. 핀란드가 현대 무기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토와 러시아에 보여주는 거지. 그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래서 자네가 모든 나토 참관인들 앞에서 K9 시범을 이끌게 될 거야. 속이 꽉 조여왔어요. 이건 엄청난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않는 기술을 나토 전역의 군사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게 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우리의 트레일러와 K9 자주포 소대가 북쪽으로 향했어요. 여정은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이동할수록 풍경은 더 황량해지고 기온은 더 낮아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온도계는 영하 35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우리는 아직 훈련 지역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두워진 후에야 나토 혹한기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녹색과 보라색 파도가 검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북극광이 우리 위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북쪽에 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노르웨이 군인들이 이미 그들의 캠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내리자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들이 이런 극단적인 추위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궁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지휘소를 설치하는 동안 강 대위님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얼어붙은 공기 속에 하얀 구름을 만들고 있었어요. 중위님,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무기들은 우리가 노르웨이 역시 만족시킨 최고의 무기 중 하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의 임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훈련 시나리오는 도전적이었습니다. 가상의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었고 우리 K9 포대는 보병 부대가 반격하는 동안 어무 사격을 제공해야 했죠. 첫째 날은 놀랍게도 잘 진행되었어요. K9 자주포는 추위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부드럽게 작동했고 정확도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 캠프 위로 펼쳐진 북극광을 바라보며 저는 더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심각한 북극 폭풍이 경고 없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화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어요. 눈이 공기 중에 휘몰아쳐 몇 발자국 앞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급락했어요. 나토 지휘관들은 훈련을 중단할 것을 고려했지만 결국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실제 전투는 나쁜 날씨 때문에 멈추지 않으니까요. 제 팀이 아침 사격 임무를 준비하고 있을 때 재앙이 닥쳤어요. 5대 중 3대의 K9 유닛에서 시스템 경고가 보고되었습니다. 제어판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두려워했던 것이었어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한국 기술이 실패하는 것이었죠.
저는 강 대위님에게 무전을 보냈고 그는 눈보라를 뚫고 우리 위치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자주포를 점검하는 동안 바람이 우리 옷을 찢듯이 불고 있었어요. 멈춰야 합니다. 저는 울부짖는 폭풍 소리 너머로 소리쳤어요. 시스템이 고장나고 있어요. 하지만 강 대위님은 침착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각 유닛을 주의 깊게 확인한 후 놀라운 미소와 함께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중위님, 그가 설명했어요. 이것은 안전 조치예요. 시스템이 중요 부분에 얼음이 형성되는 것을 감지하고 손상을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 훈련에서 다뤘던 특별한 혹한기 프로토콜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당시에는 불필요하다고 무시했었는데 이제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0분 내에 모든 유닛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 특수부대를 위한 엄호 사격 명령이 내려졌을 때 우리 K9 자주포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심지어 눈보라 속에서도 조준 시스템은 놀라운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오래된 장비로는 이런 끔찍한 조건에서 절대 달성할 수 없었을 정확한 위치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나토 참관인들은 훈련에 참여한 차량의 절반이 멈춘 상황에서도 한국산 자주포가 계속 기능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대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이 무기들에 대해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불편한 깨달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큰 지휘 텐트에 모여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포병 지휘관이 감명받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 한국산 자주포들은 정말 놀랍군요. 그는 경이로움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 부대도 비슷한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 것 후에는 그는 문장을 끝마치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의 마지막 밤, 강 대위님과 저는 우리 텐트 밖에 서서 마침내 잠잠해지기 시작한 폭풍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람은 더 조용해졌고 구름 사이로 몇 개의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위님은 부하들을 이끄는데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강 대위님이 말했어요. 그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이제 K9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 무기들에 대해 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한국 기술이 우리 핀란드의 겨울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제가 틀렸습니다. 강 대위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술은 좋은 군인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죠. 북극의 밤에 서 있으면서 저는 제가 처음의 의심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폭풍의 시련이 제 마지막 의구심을 씻어냈어요. K9 자주포는 가능한 최악의 조건에 직면했고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성공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기지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저는 변화된 장교로서 돌아가게 될 것이었어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제 편견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완전히 극복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해하기 전에 판단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웠고 이 교훈은 잊지 않을 거예요. 나토 혹한기 훈련이 끝났어요. 저는 부하들이 K9 자주포를 기지로 돌아가기 위해 수송 트레일러에 싣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각 차량 주변을 걸으며 모든 것이 안전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동안 제 부츠 아래에서 눈이 바삭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우리의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잘 작동한 이 한국산 장비들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하얀 풍경 위에 아름다운 황금빛 광채를 만들고 있었어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지쳐 있었지만 힘이 넘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부대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어요. K9 자주포는 다른 많은 무기 시스템을 멈추게 한 조건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최종 브리핑에서 나토 사령부의 에릭슨 장군이 큰 텐트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뒤에는 훈련 구역을 보여주는 지도와 차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모인 장교들에게 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핀란드 포병 부대는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발표했어요. K9 플랫폼의 통합은 나토가 북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히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저와 마주쳤어요. 란타 중위의 부대는 북부 방어의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가슴이 자부심으로 가득 찼지만
다른 무언가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겸손함이었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이 무기들을 의심했었거든요. 제대로 기회를 주지도 않고 불공정하게 판단했었어요. 우리 기지로 돌아가는 트럭에서 저는 강 대위님과 김지원관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활한 핀란드 숲 사이로 가는 동안 트럭이 꾸준히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아침 내내 무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물어볼 용기를 냈습니다. 제 회의적인 태도에 왜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K9에 대해 얼마나 의심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아채셨을 텐데요. 강 대위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경험상 중위님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K9의 공정한 기회를 주면 그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공손한 대답을 듣고 제가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깨달았어요. 상황이 저를 강요할 때까지 저는 그들의 기술에 진정한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죠. 기지로 돌아왔을 때 익숙한 건물들이 어쩐지 달라 보였어요. 우리가 처음 K9 자주포로 연습했던 훈련장은 이제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가 변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음날 맥키는 대대장님이 저를 대대장실로 불렀습니다. 그 방은 북극의 추위 속에서 보낸 많은 날들 후에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는 책상 뒤에 앉아 훈련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K9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네. 그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이 자주포를 사용하는 새로운 북극 대응 포대를 창설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네를 담당으로 추천했어.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것은 중요한 승진과 책임이었습니다. 대대장님, 제가 처음에 한국산 장비에 대해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 고려하면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대대장님이 손을 들어 저를 멈췄습니다. 좋은 리더십은 처음부터 옳은 것이 아니야, 중위. 사실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때 마음을 바꿀 의지가 있는 거지. 그가 저를 침착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훈련 중 자네의 성과가 그런 자질을 보여주었어. 저는 그것을 큰 책임이자 초기의 편견을 만회할 기회로 보고 임무를 수락했습니다. 2주 후 한국인 교관들이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기리기 위한 특별한 핀란드 군사 기념식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대대의 모든 군인들이 주요 정원에 모여 있었어요. 강 대위님과 김지원관님이 전통적인 핀란드 표창을 받는 동안 겨울 오후는 맑고 추웠습니다. 우리 나라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기념식 중에 말했어요. 우리는 중요한 가치를 공유합니다. 정밀함, 힘, 그리고 탁월함에 대한 헌신. 저는 우리 한국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여러분은 기술 고문으로 오셨지만 전우로서 떠나십니다. 기념식 후 우리는 장교 식당에서 커피를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김지원관님이 저에게 붉은색 종이로 쌓인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한국 군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핀란드 시계와 비슷해 보였지만 현대적인 소재와 기술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디자인은 전통적인 요소와 새로운 혁신을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새 기술의 조화예요. 김지원관님이 설명했어요. 최고의 군사 파트너십처럼 말이죠. 저는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한국 시계를 아버지의 시계 옆에 놓았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나란히.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가치가 있었죠. 제 생각의 변화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한국인들이 떠난 후 한 달 뒤에 왔어요. 저는 방문한 국방 관계자들에게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은 고위 장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우리 K9 자주포의 성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 보이며 물었어요. 왜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한국의 기술을 위해 유럽의 무기체계를 바꾸고 있나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한때 한국산 무기에 회의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젊은 장교의 우려에 동의할까요? 저는 그를 침착하게 바라보았어요. 저도 한때 지금 가진 것과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전통만으로는 전투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눈보라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K9 자주포를 보여주는
혹한기 훈련 영상이 담긴 대형 화면을 켰어요. 이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한국 무기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이제는 핀란드 군인들이 운용하고 핀란드 영토를 지키는 핀란드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어떤 것보다 더 잘 그 일을 해냅니다. 발표를 계속하면서 저는 제 여정이 완전히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때 가졌던 편견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정이 아닌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해였죠. 그날 저녁 저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부드럽게 내리며 평화로운 장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배운 것을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북극 조건에서의 포병에 대한 기술적인 교훈을 넘어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탁월함에는 국적이 없다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방어는 고립된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는 데서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2개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핀란드 시계와 새로운 한국 시계를요. 디자인은 달랐지만 같은 목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2시계는 완벽한 리듬으로 함께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출신, 다른 디자인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작동하고 있었어요. 우리 중 최고들처럼 말이죠. 핀란드가 강력한 인접 국가인 러시아로부터 계속되는 도전에 직면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토 혹한기 훈련은 믿음직한 무기와 국제 협력으로 핀란드 같은 작은 나라도 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 여정은 의심에서 이해로 가는 과정이 단순히 군사 장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편견을 극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의심했던 것들이 정확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북극 대응 포대를 이끄는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면서 저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배운 교훈과 우리가 형성한 파트너십으로 이제 핀란드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핀란드식으로 이름 지어준 K9 모카리와 함께요. 편견과 불신에서 시작해 상호 존중과 신뢰로 끝나는 이 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더라도 확실한 울림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의 기술을 판단할 때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